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어촌 주택 등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남 의성에서 전화가 왔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게 농어촌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느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지주가 의성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증에 등재돼 있었고 거기에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은 아니지만 고양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의 내용이 나와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를 보면서 고양주택과 농어촌 주택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등 비과세에 대해서 약간 확대가 됐잖아요. 그 내용도 알려드리고요. 고양주택과 농어촌 주택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소는 시인데도 인구가 없는 이런 지역에 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농어촌 주택이 가능하느냐, 아파트도 가능하냐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긴 하지만 인구가 적은 시는 가능하냐, 그리고 그런 시에 있는 아파트도 농어촌 주택으로 가능하냐 이런 물음들이 있는데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기도 한데요. 그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입니다. 정확한 특례 이름은요,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입니다. 여기서 등은 뭘 얘기하냐면 고양주택을 의미합니다. 농어촌 주택 비과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지역 조건, 그 다음에 가액 조건이 있죠. 기본적으로 지역 조건과 가액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만족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에 1번과 2번에 지역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1번은 농어촌 주택에 관한 거고요. 2번은 고양주택에 관한 겁니다. 농어촌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곳이어야 가능하겠죠. 면 지역은 대부분 가능하다 생각하면 되겠는데 제외되는 지역이 수도권 지역인데 수도권 지역이라도 가능한 지역은 접경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인구가 굉장히 적은 수도권의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군 옹진군, 또 춘천시, 양주시, 인천과 경기도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가 되는데 접경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이런 지역은 농어촌 주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여기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곳은 인구가 20만 이하에 있는 시, 이런 시는 가능하니까요. 여기 2번은 고려하지 마시고 2번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가 바로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20만 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겁니다. 20만 이하인 시는 동이라도 고양주택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중에 26개 시에 해당하는 동은 고양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2항입니다. 99조의 4, 제1항, 제1호 과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한 별표 10에 따른 시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이 연접하지 않은 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일반 주택과 연접하지만 않다면 26개의 시에 있는 동에 농어촌 주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농어촌 주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가액 조건은 맞아야 되겠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요, 화살표를 누르면 별표가 나오거든요. 별표를 클릭하면 별표 12번입니다. 고양주택 소재 지역 범위입니다.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26개의 시가 나옵니다. 이 시에 있는 동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고양주택도 되고 농어촌 주택도 가능합니다. 동에 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은 내가 취득할 당시에
조정지역 대상지였으면은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 둘 다 되지 않습니다. 4번 허가구역,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은 되지만 2번 보시면 여긴 없잖아요. 고양주택은 가능합니다. 관광단지일 경우에도 내 지역이 관광단지에 속해 있으면 고양주택도 안 되고 농어촌 주택도 되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그리고 도시지역인 경우 이 두 가지는 고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시지역이라도 예전에 고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양주택과 농어촌 주택 차이, 지역 차이는 뭐냐면 도시지역일 경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은 안 되지만 고양주택은 가능합니다. 지역 조건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혹시 농어촌 주택이 안 되더라도 고양주택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 조건은 마무리됐고요. 2번은 삭제가 됐는데 예전에 면적 조건이 있었어요. 6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면적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액 조건이 있죠.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 동일합니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가액이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한옥인 경우에는 4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기준시가가 나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준시가를 얘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매매가가 아닙니다. 기준시가이기 때문에요. 매매가보다 현저하게 낮죠. 아파트 경우는 이제 70%, 80%까지 매매가와 비슷한데요.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가 50% 정도뿐 안 되기 때문에 3억을 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가의 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에 해당하니까요. 가액 조건은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조건으로는 일반 주택과 고양주택이 같은 동이거나 연접한 읍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주시에 일반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고양주택도 아파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4번입니다. 1세대가 일행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이 3년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일반 주택을 비과세해 주는 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입니다. 농어촌 주택 비과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어촌 주택을 비과세해 주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이 법은 농촌으로 도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법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들을 팔았을 시점에 내가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지 1년밖에 안 됐더라도 일단은 일반 주택을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농촌에서 3년 이상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농어촌 주택도 팔아버리면 나중에 양도소득을 추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건도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7번입니다. 과세 특례라는 것은 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반 주택을 팔고 2개월 이내에 과세 특례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는 농어촌 주택 비과세, 조대특례 제한법 99조 4에 있는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해주십시오 라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만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8년 자격을 통해서 감면받는 것, 대토 감면받는 것, 모든 감면 이런 특례들은 내가 신청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농어촌 주택과 고양 주택의 약간 차이점 설명드렸습니다. 지역 조건만 차이가 있고요. 헷갈려 하시는 동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농촌주택 한해서 다주택 규제 풀어야. 10월달 기사인데요. 은퇴하는 세대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도시로 인구가 너무 집중이 돼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으로 인구 유입을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20만 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면서도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커가고 있는 세종시 그리고 대전광역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주시가 많이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계룡산과 계룡저수지 그리고 계룡면 종합개발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중에 공주시 앞으로 상당하게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농어촌 주택 생각하시는 분들 공주시로 이사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과 고양 주택 차이점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해주시면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부동산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